백투부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이나 리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일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제 생각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일본이라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은 일본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료를 왜곡했을 수 있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료라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일본에서 만든 자료라면 일본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당연함. 그런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료를 왜곡하려면 자료를 왜곡했을 때 뭔가 본인들이 얻는 이득이 있어야 자료 왜곡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단 저는 후쿠시마와 도쿄에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발표를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안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진짜로 안전한 상태라서 안전하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발표를 하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도 수출할 수 있고 여러모로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료 왜곡을 하기 위한 동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에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반면에 일제강점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런 식의 대외 홍보용 자료들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업무상 쓰기 위해 만든 자료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업무 처리를 하던 자료입니다. 어떤 국가든 기업이든 단체든 간에 이런 식으로 기록된 자료들은 허위로 작성되거나 심한 왜곡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혹시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예상했고 그에 대비해서 책임 회피용으로 자료를 만든 것이었다면 그런 동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예측하지 못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예측해서 그런 책임 회피용 자료를 만들었더라도 그 용도를 위해 따로 만든 자료들에 대해서는 허위 자료나 왜곡 자료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업무에 쓰려고 만든 자료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왜곡을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호텔이 하나 있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팔아버리고 싶습니다. 방이 100개 있는데 하루에 10개만 예약이 되고 90개가 공실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 주인이 호텔을 팔 때 손님 수를 왜곡하면 장사가 잘 되는 호텔처럼 보일 수 있고 더 비싼 값으로 호텔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손님 수를 뻥튀기 할 동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약된 방은 10개지만 이 호텔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방 100개 예약이 다 차 있다고 뻥을 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왜곡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 손님 예약을 받는데 쓰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손님이 예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방 100개가 다 차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예약을 받으면 실제로는 방 90개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왜곡의 동기가 충분한 경우에도 대외용 자료에나 왜곡을 하지 자신들이 업무에 직접 써야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통은 왜곡을 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기록된 자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음식점에서 양파를 한 망만 사놓고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허위로 100망을 샀다고 이중장부를 쓸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실제로 재고 파악을 하는 장부에 100망을 샀다고 적어 놓아버리면 나중에 양파를 쓰려고 창고를 열었을 때 양파가 없을 겁니다. 그럼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내는 장부에는 거짓말로 썼을지라도 재고 파악용 장부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면피용 자료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도 본인들이 업무에 직접 쓰는 자료까지 심한 왜곡을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 100가마니를 수탈했는데 100가마니 수탈한 것을 그대로 쓰면 좀 문제가 될까봐 10가마니나 1000가마니로 써놓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창고에 가서 쌀을 쓰려고 보면 재고가 안 맞겠죠. 쌀을 쓰기 위해서는 기록을 제대로 해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2만 명을 직용해놓고 좀 미안하니까 20명만 직용을 했다고 써놓았다고 칩시다. 그럼 같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20명 기준으로 먹을 것도 준비하고 20명 기준으로 숙소도 준비하고 20명 기준으로 장비도 준비를 할 텐데 갑자기 2만 명이 들어오게 되면 일 처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감내를 하면서까지 나중에 독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에 변명을 하기 위해 내부 자료까지 다 왜곡을 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이 기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 유리하게 기록이 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해석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 감안을 하고 이 자료는 일본 사람이 작성한 것이니까 일본에 유리하게 작성이 되었구나 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일본은 나쁜 나라고 나쁜 나라가 만든 자료니까 자료 전체를 믿을 수 없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일본의 기록들은 일본 사람들이 작성한 자료이고 일본에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거나 왜곡된 자료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